안녕하십니까. 퀀트K 리서치 어스트K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약을 좀 보면 국내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 너무 높죠. 증대 등에 따라서 심리 악화로 소비, 건설, 투자 중심으로 2024년, 25년 모두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안 좋다. 우리나라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경로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 이번에 이차현 총재가 추경 예산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심리를 돌려야 된다. 또 소비자 물가는 고환율, 유가 상승의 상반 요인과 낮은 수요 압력, 정부 물가 안정 대책, 하방 요인이 상쇄되면서 한 2% 정도. 그러니까 물가는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안정적으로. 근데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대신에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되는 이유가 사실 인플레이션의 하락의 다른 말은 경기 침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그 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환율, 유가 추이, 공급요금 인상 시기, 내수 흐름 관련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정치적 불확실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빨리 좀 해소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 유로 지역 성장 하방 압력 작용. 그래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글로벌 증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자료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부침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침 자료에서 이제 세계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 추진 여파 등을 고려해서 완만한 둔화 흐름이 예상되며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약간 좀 이제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너무 세게 펼치면은 전체적인 어떤 이제 글로벌 경제가 좀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의 더딘 금리나 전망으로 인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현재 이 시장에서 좀 이제 우려하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현재 시장이 관세 정책 우려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나 속도가 늦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줄 수만 있다면 시장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죠. 유로 지역은 정치적 불확실성, 중국은 내수 부진, 이것들로 글로벌 정치가 별로 안 좋다라는 것들을 세계 경제가 뭐 그닥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의 요 이벤트까지 몰려 있는데 트럼프가 부디 관세 정책을 너무 강하지 않게 드라이브 해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강하게 드라이브 할 거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협상의 카드로서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인 만큼 너무 이제 불확실성의 공포를 잡아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이제 2025년 중에 국내 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전년보다 크게 둔화됐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 그리고 심리로 인해서 심리 악화로 소비 둔화, 건설 투자 등은 뭐 사실 지금 뭐 건설 경기가 국내 뭐 완전히 뭐 살아나지 못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그 건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재건축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대출도 좀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좀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건설 투자 등 뭐 지난 전망에 못 미치는 성장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여전히 안 좋다. 앞서 유로존은 정치 문제, 중국은 내수 문제, 우리나라는 지금 둘 다 문제죠. 참 어떡하나 싶어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앞서서 나온 것처럼 정치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때,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부양책, 추경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와 증시를 바닥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물가 상승률은 고환율과 유가 상승에 따른 상방 요인과 낮은 수요 압력. 그러니까 유가랑 환율이 높아서 좀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수요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도 살 사람이 있어야 물가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이제 세야 되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똔똔이다. 그래서
지난 전망 CPI는 1.9, 1.9, 근원까지 1.9, 그러니까 이 물가는 2% 정도대를 계속 좀, 아무리 우리가 추경 예산 써도, 추경 편성하셔도 2%대에서 부합할 겁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빨리 써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거 외에 뭐 안정대책, 물가 안정대책, 뭐 개소세 인하라든지 농산물 가격, 뭐 공공요금 인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시기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올해 경상주지는 당초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시에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경기 둔화 영향으로 지난 전망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우리나라 경기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추경 예산 편성하세요라는 얘기를 이 리포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나머지는 이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굉장히 세부적인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앞서서 뭐 내용들의 반복이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부록으로 나와 있는 건데 2024년도 우리나라 증시가 왜 안 좋았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좀 표라고 장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이 2024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를 좀 보면 1분기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3%대 유지를 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0.3% 정도를 유지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4%에서 5% 정도 사이대를 유지했어요.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내 경제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1분기에는 1.3% 그리고 2분기에는 역성장했습니다. 3분기에 성장이 다시 턴어라운드 하긴 했지만 1분기 0.2가 마이너스였는데 0.1이면 여전히 마이너스 0.1, 역성장 지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역성장을 했다. 당연히 글로벌 증시에서 꼴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2025년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해답은 여기에서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위에서 보시면 위에 이제 여기서 나왔지만 빨리 이게 필요하다. 빨리 이게 필요하다. 요게 상호 성장 경로를 반전시킬 수 있는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추경 등 경제적 정책 추진 여부가 필요하다.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사실상 뭐 트럼프 행정부 취임을 앞두고 또 이제 약간 좀 BOJ 금융통화회의, 뭐 FOMC 회의 뭐 이런 것들을 앞두고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에 2025년도 우리나라 증시에 배팅을 좀 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를 좀 바닥으로 좀 잡을 수 있을까? 정말 좀 강력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좀 박스권에서 업종별 순환매 보이면서 약간 올랐다가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금을 강하게 태우기는 좀 이제 애매하고 계속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좀 이제 어떤 이제 그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정말 내 자산을 확 밀어넣으면서 진짜 좀 용기를 가지고 정말 바닥에 있는 기업을 긁을 때는 언제냐? 결국 이때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추경 예산 등 편성 등을 통해서 경제정책 추진할 때. 근데 통상 이럴 때가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점이 결국, 새로운 대선 시기와 좀 맞물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좀 돌아가는 어떤 정치적 상황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도 보시면서 그럼 결과적으로 상반기 중에 좀 어느 정도 이런 사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한번 보시기보다 국내의 이런 정세들도 어떻게 좀 되는지 같이 좀 살펴보시면서 대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 트럼프 2.0 시대 대비하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이미 저희 K찬스를 통해서 이런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 기업들 많이 뽑아놨는데 최근에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고 또 이제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도 좀 이런 기업들 중에서 바닥을 좀 지지를 하면서 다시 또 이제 돌아서는 그런 기업들,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